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늘 행복이 넘치는 3월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LA 통합교육구가 오늘부터 4월간 전면 파업에 들어갑니다. 통합교육구 내 천여 학교가 폐쇄되면서 42만여 명의 학생들도 등교하지 않습니다. LA 통합교육구는 학생들의 교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온라인 튜러링 서비스와 급식 배부 등을 실시합니다. LA 레크리션 센터는 학생들을 위한 무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LA 동물원도 무료 입장을 허용합니다. 남가주에 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산악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남가주의 폭우와 함께 홍수주의보, 강풍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생게브리얼 산악 지역에는 최고 풍속 75마일에 달하는 강풍이 예고돼 있습니다. LA 소방국은 최근 물에 빠지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비가 내리는 동안 물가 주변에 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여겼던 라치몬트 빌리지에서 비즈니스 업소를 노린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중교통 안에서 마약 중독자들이 크게 늘면서 이용자들이 크게 불안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등의 파산 여파로 금융권이 불안해지자 한인은행들은 이메일 등 안내문을 보내면서 고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폐쇄된 실리콘밸리 은행을 사업 부문별로 쪼개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퍼스트 시티즌스 뱅크 셰어스가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무부 당국자들이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서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지급 보장 대상을 모든 예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초로 유출됐을 잠재적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한 이른바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법에 서명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중증 환자가 많이 있는 장기 요양병원과 보건시설에서 치명적이고도 항균제 내성까지 보이는 곰팡이균 칸디다 속 진균이 급속히 확산 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를 앞두고 뉴욕 법 집행기관들이 시위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오픈 AI의 챗 GPT 같은 AI 챗봇 열풍에 주요 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제안한 우크라이나전 평화 중재안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등 서방은 중국이 제시하는 우크라이나 해법이 러시아의 점령지 철수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서 친러시아적이라며 경계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일본 방문에 대해 긴 시간을 들여 직접 설명했습니다. 비판에 대해 반박하고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무게를 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굴욕 외교라고 비판을 이어가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망국적 선전선동을 그만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는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WBC 준결승에서 일본 대표팀이 멕시코와의 경기에서 9회 말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결승에 올랐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미국과 일본의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결승전이 열립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소집됐습니다. 신임 클린스만 감독은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며 손흥민을 대표팀 주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11.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0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3월 21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우려했던 LA 통합교육구의 폐쇄 사태 현실화됐습니다. LA 통합교육구 직원 노조가 파업을 강행함에 따라서 LA 통합교육구 소속 천여 개의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전면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LA 통합교육구 소속 학교에 약 42만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인데 이번에 직원노조 전면 파업에 교직원 모두 동조하고 나선 데다가 어제 막판까지 파업을 막기 위해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결렬되면서 혼란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알베르토 카바리오 LA 통합교육구 교육감은 주말 내내 노조 측과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했다며 노조 파업이 진행되는 사흘 동안 학교는 문을 닫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버스 운전사, 관리인, 구내식당 직원 3만여 명이 포함된 노조는 임금 상승을 포함한 복지 향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습니다. 교사, 상담사, 사설을 대표하는 교사 노조도 이번 파업에 동참하겠다라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결국 학교 폐쇄가 이어진 것입니다. 이 교사노조, 교직원노조 두 노조에 속한 직원들의 수를 합치면 무려 6만 5천 명입니다. 이에 LA 통합교육구 측은 지난주부터 학부모들에게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학교가 사흘간 셧다운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학부모들에게 학교 휴교 시 사전 준비를 해달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LA 통합교육구 측은 웹사이트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온라인 튜터링 서비스, 무료 음식 전달 장소 등을 공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LA 카운티 공원 레크레이션국은 16개 공원에서 운영되는 에블바리 플러스 프로그램의 운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업 기간 동안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이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7살부터 17살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예체능 수업입니다. 또 동일 장소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그랩앤고, 이 급식이죠. 아침이 제공되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LA 통합교육구는 오늘 아침 7시 30분부터 오전 10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특정 장소에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급식을 나눠준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LA 통합교육구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레크레이션 센터에서 아침과 점심을 제공하는 것 외에 집에 있지만 급식이 필요한 부모들은 이 지정 장소에 가서 급식을 3일치 6번의 급식을 픽업해 갈 수 있습니다. LA 동물원은 LA 통합교육 학생들을 위해서 무료 입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동물원 측은 LA 통합교육구의 파업으로 학교가 문을 닫음에 따라서 목요일인 23일까지 LA 통합교육구 재학생에 한해서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고 밝힌 것입니다. 학생들을 동반하는 보호자는 $5의 입장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학생증이나 리포트 카드 같은 LA 통합교육군의 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무료 입장 티켓은 동물원 티켓 부스에서만 발급합니다. 비 내리고 있습니다. 비 소식으로 이어지겠는데요. 비 지금 많이 내리고 있죠. 벌써 도로가 침수된 곳이 있습니다. 210번 프리웨이 서쪽 방면 산타아니타 지역에 프리웨이 위에 파톨이 아주 크게 생겨서 지금 차선을 막기 위해서 경찰이 작업 중입니다. 차선을 막기 위해 작업 중이면서 모든 차량 운행이 통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이 지역에서 출근하기 전이신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번 프리웨이 서쪽 방면 산타아니타 지역에 지금 파톨이 큰 게 생겨서 지금 모든 교통을 통제하고 경찰이 이 파톨 몇 개 차선을 막아야 하는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LA 다운타운 인근 보일하이츠 지역 프리웨이가 일부 침수돼서 역시 차들 통행 어려운 상황입니다. 101번 프리웨이 남쪽 방면 사가 부분 보일하이츠 지역에 도로에 물이 차오르면서 차선이 침수됐고 이 지역 지금 차량 운행이 굉장히 더딘 상태입니다. 아직 폐쇄되지는 않았네요. 하지만 이 지역 지나시는 분들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폭풍 영향권에 들어가는 가운데 국립기상청이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에는 오늘과 내일 이틀 홍수주의보 내려졌고 오늘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강풍주의보 발령돼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최고 풍속 55마일에 달하는 강풍 경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는 침수 사태가 일어나고 강과 하천, 계곡에 물이 불어나 넘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돼 있습니다. 또 LA 카운티 해안과 밸리 지역에는 1에서 2인치, 또 산악 지역에는 2에서 4인치에 달하는 강우량이 전망돼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오늘 오전부터 내일 저녁까지 해안가 내륙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지금 산간 지역에는 눈이 또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산간 지역 도로를 가시는 분들은 스노우 체인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으니 또 이 지역 지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인이 없으면 통과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칼트랜스 측이 도로를 막고 있는데 잠시 KTL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It was going to be over, and if you were going to be able to survive not having grocery stores open and all that, it was frustrating. It was frustrating, but there was people who came out and helped. So 산간 지역 가실 분들, 그럼 오늘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에 각별히 You were also 주의하시기 mentioning 바랍니다. that you were seeing the light. 이런 가운데 LA 소방국이 최근 물에 빠진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렇게 비가 내리는 동안에 물에 절대 물가 주변에 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LA 소방국은 물의 변수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누가 빠지면 구조에 성공한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에 될 수 있으면 가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에서 강이나 하천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 근처로 가서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LA 리버를 비롯한 대부분의 남가주 지역 강들이 크게 불어난 물로 수위가 높고 물결이 대단히 세서 일단 빠지면 밖으로 나오기 매우 어렵다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수도전력국인 LADWP는 폭우로 인한 정전 사태에 대비해 나섰습니다. LADWP는 풍속 60마일 돌풍을 동반한 시속 30-40마일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이것은 강한 바람에 나무 등이 전선을 건드려서 정전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ADWP는 이에 따라서 대규모 정전 사태 발생 시 급히 출동할 것에 대비하는 한편 주민들에게도 미리 준비하고 조심할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또 주민들에게 땅바닥에 전선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절대 건드리지 말고 911에 신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리 손전등을 대비해 준비해 놓고 핸드폰을 비롯한 전자기기는 모두 100% 충전시켜 놓을 것도 조언했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 전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대피령 또는 대피경보가 내려진 것도 있는데요. 중가주에서는 지금 범람하는 강과 무너진 제방에 의한 홍수 위협에 따라 대규모 대피령이 발령돼 있습니다. 또 남가주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오크글렌, 포레스트 팔스, 마운틴홈 빌리지, 엔젤러스 옥스 그리고 유카이파 북동쪽에 대피령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 중가주 지역에는 15,000여 주민들에게 대피령 내려진 상태입니다.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에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제공으로 3월 21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이어지고 낮 기온은 60도 내외에 그치겠습니다. 이번 비는 수요일인 내일 저녁까지 계속됩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좀 더 떨어져서 대부분 지역 60도를 밑돌 것으로 예고돼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60도, 밤 최저 기온 49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59도, 50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58도, 45도, 해안 지역은 58도, 49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흐리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54도, 낮 최고 기온은 7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10번 이스트 방향입니다. 산타페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91번 이스트 방향 칼메니타 로드로 내리는 지점엔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 방향 5번 놀스로 연결되는 지점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605 놀스 방향입니다. 에로우 하이웨이와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레인과 두 번째 레인에 걸쳐서 숫케이스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210번 웨스트 방향 선플라워 애비뉴와 만나는 지점 세 번째, 네 번째 레인에 걸쳐서 철제물 조각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방국세청 IRS가 세금 보고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납세자들 주의가 요망됩니다. 한인회계사들에 따르면 이 세금 보고 연방국세청이 강화된 인력과 예산을 바탕으로 올해 세금 보고에 제출되는 세금 보고를 꼼꼼히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금 보고 시 정확성과 함께 보충 서류를 잘 확보하고 제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국세청은 올 세금 보고에서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경제피해 재난자금 대출, EIDL 등 코로나 팬데믹 관련 정부 지원을 받았던 개인이나 비즈니스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방 주합동단속반이 허위나 위조 서류로 코로나 팬데믹 정부 지원금을 불법으로 받았던 개인과 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 1000명 중 3.8명이 감사를 받았는데 올해는 이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은행과 시그니처은행 파산 사태 이후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금값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UBS의 인수로 크레딧 스위스 위기가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있다는 지적에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에 투자가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은 전 거래일보다 0.3%가 하락한 언스당 1983.40달러에 마감됐습니다. 금값은 장 초반에 2011달러까지 급등하면서 장중 기준으로 언스당 2000달러를 넘어서면서 지난해 3월 이후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금 가격은 미국 은행 파산 사태에 이어서 크레딧 스위스 위기까지 잇따라 터지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기감이 커지자 최근 2주 동안에만 무려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파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 지난 2020년 여름에 기록했던 역대 최고치인 언스당 2075달러를 넘었을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LA련의 이 메트로 안에서 마약 복용자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 이용자들도 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인타운을 지나는 메트로 지하철과 버스는 자기 차가 없는 한인들에게는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지만 최근 지하철 안에서 마약 중독자들이 진을 치면서 한인들이 메트로 이용을 꺼리는 상황입니다. 타운 중심과 한복판에 위치한 윌셔와 웨스턴의 지하철역 그리고 윌셔와 버몬트역은 이미 마약 중독자들의 아지트로 악명을 떨친 지 오래된 상태입니다. 대중교통 외에는 달리 의지할 교통수단이 없는 한인들은 마약 중독자들과 노숙자들이 들끓는 지하철을 들고 나가는 것이 항상 꺼림칙하지만 달리 뾰족한 수가 없어 위험을 감수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한인 이용자들은 마약 중독자들이 판을 치는 저녁 시간대에는 대중교통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낮에 이용하지 저녁에는 잘 이용 안 합니다. 마냥 생각해서 낮에는 사람들 많지만 저녁에는 한다 하지만은 아무래도 그걸 피해가지고 다니니까 내 신변에 보상 항상 편리한 시간이 되깁니다. 열차 안에서 냄새가 이상한 것들 피우고 소리를 막 지르고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피워야죠 이제. 아유 힘들죠. 안 하죠 대부분. 그 시간에는 대중교통을 안 타죠. 지하철은 지저분하고 좀 위험해요. 아무래도 가끔 다니는데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밤에는 저 안 타요. 아우 그럼요. 아니 밤이면 지하철이고 버스는 안 다니죠. 아예 바깥에를. 들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지하철은. 마약 중독자들이 환각 증세로 지하철 안이나 역 주변 한인들에게 달려들어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도 타운 한인들이 대중교통을 기피하게 되는 또 다른 원인입니다. 일부 한인들은 폐쇄된 공간인 지하철 안에서 환각 증세에 빠진 마약 중독자들과 맞닥뜨릴 때 드는 공포감은 엄청난 수준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타면서도 잘 앉게 되질 않고 좀 이렇게 항상 경계를 하면서 지하철에서 이렇게 누가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그걸 채가는 걸 또 제가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경계를 하게 되네요. 좀 무서워요. 네. 갑자기 나한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거리 차 도로로 뛰어내려가 가지고 에어프님이 그 소리를 꽥 질렀더니 씌고더니 또 옆에 가게를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가게 아저씨가 목록이 들고 나오더라고요. 지하철 주변으로 마약 중독자들과 노숙자들이 꼬이면서 역 주변이 슬럼화되면서 지하철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들도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윌셔와 웨스턴역, 윌셔와 버몬트역 주변에 거주하는 한인들과 비즈니스 업주들의 경우 대중교통에서 내린 중독자들이 복용한 약물 냄새가 역 주변 아파트와 비즈니스 인근에서 진동하는 데다 마약 중독자들이 간혹 도로로 뛰어드는 상황이 벌어져 항상 아슬아슬한 심정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차선을 막 그냥 이상하게 뛰어들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면은 마약을 한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예, 이게 문제라는 것을 금방 느끼겠더라고요. 봤을 때 굉장히 좀 위험함을 느끼는 때가 많아요. 좀 그런 거 있죠. 좀 약 먹은 애들이 많이 누워 있고 좀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순찰 도시는 아저씨들이 가끔 이렇게 잘 돌고 하는데 거기 늘 하루 종일 돌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좀 불안하죠. 위셔길을 따라 있는 지하철역 앞은 모두 한인 대표 상권들이 밀집한 지역이고 이 지역에 고층 고급 콘도와 아파트가 빽빽히 있어 주민과 비즈니스의 생활 터전인데 대중교통 시설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역 안팎으로 범죄가 판을 치고 슬럼화되면서 한인타운의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거액을 투입해 마련한 대중교통 시설이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관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클래식 음악이 지하철역의 범죄 발생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메트로 측은 웨스트 LA 이 메가더팍역에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은 결과 지난달에 범죄 발생이 20%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메트로 측은 클래식 음악을 듣게 한 결과 사람들이 역 내에서 계속 움직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클래식 음악과 함께 인근 광장에 범죄자들의 은시처가 될 만한 곳을 없앴고 또 두 번째 출구를 봉쇄한 것도 범죄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덧붙여졌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메가더팍의 범죄 감소에 영향을 준 만큼 다른 지하철역으로까지 확대해 나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다운타운과 한인타운을 잇는 메트로 D 퍼플라인입니다.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됩니다. 퍼플라인 연장 공사로 어제부터 향후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운행이 중단된다라고 메트로 측은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퍼플라인은 윌셔와 버몬트역에서 유니언역까지 총 4개의 역 구간에서 열차 운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메트로 이용객은 윌셔 버몬트역에서 이 레드라인으로 환상할 수 있습니다. LAPD 서부지부가 오는 28일부터 시민경찰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시민경찰 아카데미는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를 포함해 LAPD 서부지부 소속 5곳 경찰서에서 주최합니다. 이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11주간 진행되고 6월 2일 수료식을 갖게 됩니다. 참가 비용은 무료이며 주최경찰서 5곳에서 승인을 받은 18살 이상 주민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전과 기록이 있거나 수배 중이거나 또 검찰에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시민경찰 아카데미를 통한 참가자들은 LAPD 경찰 시스템을 배우고 또 현장 학습을 통해서 훈련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아카데미 과정을 완료한 뒤에도 LAPD 경찰국과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게 되며 다양한 자원봉사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올림픽 경찰서의 경우 커뮤니티 담당 피터 김 서전에게 직접 전화로 문의하거나 작성한 신청서를 스캔하거나 또 사진을 찍어 이메일로 발송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많이들 한인분들이 가셨었죠. 라치몬트. 지금도 많이 가시는데 많이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전만큼 또 아니더라고요. 이 한인들도 많이 찾는 라치몬트 빌리지에서 비즈니스 업소를 노린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외 타운 로컬 소식 김지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가까워 한인들이 많이 찾는 라치몬트 빌리지에서 지난주에 2건의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해 라치몬트 빌리지 상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15일 밤 10시에서 11시 50분 사이 4400블록 베버리 블루바드와 800블락 3가 스트릿에서 2건의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반자동 총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해 현금과 크레딧카드, 셀폰, 태블릿, 명품 핸드백 등을 강탈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용의자의 인상착의는 30대 흑인 남성으로 6피트의 키에 180파운드의 몸무게에 사건을 저지를 당시 검은색 후드와 하의를 착용했고 목이 긴 부츠와 회색 또는 파란색 장갑을 끼었습니다. 주민들은 최근 들어 라치몬트 빌리지 식당과 소매업소들을 겨냥한 강도 행각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LA 경찰국 올림픽 부서는 라치몬트 빌리지 지역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LA 경찰 당국에 문의해야 합니다. 익명정보 제보는 범죄수사반 800-222-8577 또는 온라인 LA 범죄수사반에 연락해야 합니다. 오늘 LA 상공회의소가 다음 달 열리는 상공인의 밤 행사에서 수상하게 될 수상자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개최되는 제46회 상공인의 밤 행사는 오는 4월 6일 저녁 6시에 506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에 위치한 빌트모어 호텔에서 개최되는데 이번 갈라에는 약 350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갈라는 예전과는 다르게 혁신에 중점을 맞춰서 새롭게 떠오르는 기업주들을 격려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상공회의소 측은 밝혔습니다. 알버트 장 LA 상공회의소 회장입니다. 또 그리고 지금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하고 계신 분들을 비춤으로 해서 또 커뮤니티에 인커리지먼트를 드리고 또 미래의 리더들을 레코그나이즈해서 그 세계를 연결시키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저희가 갈라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수상 부분은 레전드 리더상, 공로상, 최고 경영자상, 최고 기업인상, 비영리 단체상, 넥스트 제너레이션 리더십, CJ 비즈니스 리더십, 프로페셔널 리더십 부분으로 구성돼 은퇴한 한인들, 현재 활발히 활동하는 창업주들, 새로 창업한 사업주 등 골고루 선정해 수상자 10명이 선발됐습니다. 수상자는 배농 전 한미은행 행장, 이용기 전 트루웨어 대표, 강창근 강드림 파운데이션 회장, 반일이 한미은행 행장, 켈코범 진철이 회장, CJENM, UCLA 데니스 홍 로봇공학자 겸 교수, 이승은 이성파 리글 공동 대표, 플러그 드링크 레이 김 대표, 송정은 유타 컵밥 대표입니다. 알버트 장 LA 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행사는 혁신에 기여한 촉망받는 비즈니스 사업주를 격려하고 좋은 메시지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즈니스만 놓고 어떤 게 성공이냐라는 그 부분보다는 뭔가 혁신적으로 바뀌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에 좀 집중을 하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바뀌어가는 이런 세상에서 저희가 상공회의소가 이런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김지윤입니다. 지난 2021년 한인업소를 포함해서 사우스 LA와 인근 지역에서 주로 세븐일레븐 편의점들을 노려 6차례 강도 행각을 연쇄 용의자들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무장강도 행각으로 체포된 하이드팍 출신의 29살 콜린 파월 레이시에게 최근 77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공범에게는 지난해 12월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레이 씨는 지난 2021년 11월 13일부터 11월 29일까지 약 2주간 모두 6개의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무장강도 행각을 저질렀고 피해를 입은 6곳의 업체 중 5곳은 세븐일레븐 편의점이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서 LA시 일원에서 각종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LA에서 그나마 안전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지역은 마운트 워싱턴, 베벌리우드, 포털랜치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LA 다운타운을 제외하고 눈에 띄게 범죄가 늘어난 곳은 센츄리시티, 팜스, 플라야비스타, 소텔 등을 포함한 웨스트 LA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하려는 미국 시민권자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KETA에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한인들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KETA는 호주의 ETA와 미국의 ESTA, 캐나다의 ETA, 뉴질랜드 ETA 다음으로 도입됐고 아시아 국가에서는 처음입니다. 2021년 5월 시범 운영을 거쳐 같은 해 9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고 이에 따라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하려는 시민권자 한인들은 여행을 떠나기 최소한 72시간 전에는 KETA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KETA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한 뒤에 여권과 사진을 업로드하고 한국 체류 주소를 영문으로 기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함들로 이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중증 환자가 많은 장기 요양병원과 보건시설에서 항균제 내성까지 보이는 곰팡이균 칸디다 속 진균이 급속 확산 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칸디다균이 처음 발견된 것은 2016년인데 이 균이 다양한 항진균제의 내성을 보여 보건에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을 사업 부문별로 쪼개 매각하기로 금융당국이 결정했습니다. 또 인수 후보로 거론되는 퍼스트 시티즌스 뱅크 쉐어스가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관제인인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매각 시도 실패 후 실리콘밸리 은행 예금사업부와 자산관리사업부로 나누어 팔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퍼스트 시티즌스 뱅크 쉐어스가 전체 인수 의향을 나타낸 가운데 이렇게 쪼개서 매각하더라도 역시 입찰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퍼스트 시티즌스 쉐어스가 자산 규모가 미국 상업은행 중 30위 수준에 불과한 만큼 인수 자금 여력이 있나 의구심을 품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를 스위스의 최대 투자은행인 UBS가 인수하기로 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은 일단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설에 휩싸여 있는 미국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주가가 반토막 나면서 불안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한숨을 돌리게 된 유럽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발 호재에 투자 심리가 개선된 뉴욕 증시도 주요 지수 모두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Markets are up today more because of a relief rally than anything else. I think investors are happy with the outcome from the Credit Suisse bailout by UBS over the weekend.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에 이어 위기설에 휩싸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서 고객 예금의 거의 절반이 빠져나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고객들이 700억 달러, 우리 돈 91조 6천억 원을 인출해 총 예치 금액의 절반 가까이가 빠져나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여파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주가는 47% 급락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불안 심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어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최고 경영자가 다른 대형은행 CEO들과 추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과 동반 하락했던 다른 지방은행들은 대부분 반등하며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영향이 차단되는 모습입니다. The very rapid action that was taken by the U.S. authorities to do what was necessary in order to prevent any contagion was also certainly appropriate from a financial stability point of view. 하지만 신용평가사들이 퍼스트 리퍼블릭 등 지방은행들의 신용등급을 낮추고 있어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금융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와 대형은행들의 신속한 구제 조치가 추후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재무당국자들이 예금보험공사의 지급 보장 대상을 모든 예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은행업계가 요청해온 사안이기도 합니다. 현재 제도하에서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계좌당 25만 달러입니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 FDIC는 파산 사태를 맞은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에 대해서는 이 한도를 넘는 예금도 전액 지급 보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국자들은 FDIC가 일시적으로 의회 승인 없이도 한도를 넘겨 예금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재무부의 긴급조치 권한을 발동해 외환 안정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뱅크와 시그니처 뱅크 파산 여파로 이 전국의 중소규모 은행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확산되자 미주 한인 은행들도 고객들을 안심시키는 데 나서고 있습니다. 정유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SBB 파산 이후 위기에 놓였던 세계 굴지의 투자은행 크레딧 스위스가 UBS에 인수되면서 시장이 안정되는 분위기지만 전국의 중소은행들 사이에서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미주 한인은행들의 경우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이후 이번 사태에 동요한 예금 인출 움직임은 현재 미미한 상황이지만 혹시나 고객들이 동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 고객들을 안심시키는 이메일 등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홉의 경우 자사 웹사이트에는 지난 15일자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와 관련해 고객들에게 전하는 노티스가 올려져 있습니다. 이 노티스에서 케빈 김 뱅크 오브 홉 행장은 은행 고객들에게 뱅크 오브 홉이 실리콘밸리 뱅크나 시그너처 뱅크와는 구조적으로 상황이 엄연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테크 스타트업 자본이나 암호화폐로 포트폴리오가 치우친 실리콘밸리 뱅크나 시그너처 뱅크와는 달리 뱅크 오브 홉은 다양한 고객층과 강한 유동성을 보유한 전통적인 커뮤니티 은행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픈뱅크도 17일자로 민킴 행장이 고객들에게 보내는 통지문을 웹사이트에 올려놓고 최근 고객들이 실리콘밸리 뱅크나 시그너처 은행 파산 사태로 우려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오픈뱅크가 다양한 고객층과 유동성, 자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수신고의 경우 특정 산업군이나 몇몇 기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인타운 공인회계사 사무실에 따르면 실리콘밸리 뱅크와 시그너처 은행 파산 사태 이후 한인은행과 거래하는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이 한인은행이 안전한지 공인회계사 측이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하지만 동요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SBB 파산 이후 뱅크런이 우려되면서 대형 은행들이 거액을 수혈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의 경우 남가주에 지점이 있는데 공인회계사 사무실에 따르면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와 거래하는 한인 고객들이 상당수 있는데 SBB 파산 직후에 한인들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에서 예금 인출을 한 케이스들은 속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대통령 확대 정상회담 나섰습니다. 앞서 두 정상은 비공식 회동에서 밀착을 과시했는데 예고했던 우크라이나 평화 해법에 대한 합의안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공식 회담은 양자 회담과 함께 양국의 외교, 국방, 경제 참모들이 배석하는 확대 회담이 이어질 계획입니다. 양국의 전략 협력과 핵심 경제협정 등 주요 문서 2건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크렘린궁은 이 밖에도 에너지와 군사, 기술 분야까지 주요 의제로 오를 거라고 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예고한 우크라이나 평화 해법에 대한 합의안도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회담 직후 계획된 양국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이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평화의 조건을 놓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과거 합병된 크림반도를 포함해 러시아군의 완전 철수를 요구하는 반면 러시아는 동부 돈바스 점령 지역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오로지 힘의 논리만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현실인데요. 서방 세계의 군사 지원으로 고전하고 있는 러시아 입장에선 중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죠. 무기 공급을 포함한 중국의 후방 지원을 적극 선전해서 평화협상 압박용으로 활용하려는 속셈도 엿보입니다.
네, 오늘 중국 외교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요. 중국은 모든 당사자와 소통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즉답을 피한 건데요. 물밑 조율이 쉽지 않다는 걸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기시다 일본 총리의 전격적인 키우 방문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일본이 우크라 정세 냉각에 반대되는 일 말고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다소 뼈가 느껴지는 말이죠. 시 주석의 평화 중재 시도를 깎아내리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는 중국에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없다고 혹평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소인수 회담에 이어서 확대 회담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러시아 매체들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양국 정상의 일부 대표단만 배석한 소인수 회담에 대해서 솔직하고 뜻깊은 대화였다고 평가했고 해당 회담의 주요 의제는 에너지 부문을 비롯한 경제협력의 강화로 알려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양국 간 결제에서 쌍방 통화 사용을 늘려야 한다며 아시아와 중남미 국가의 결제에서도 중국 위안화 사용을 지원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일본과 멕시코 WBC 준결승전 보셨습니까? 굉장히 극적이었죠. 네. 일본이 무라카미의 극적인 끝내기 2루타로 멕시코를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KBS입니다. 조별리그에서 미국을 잡았던 멕시코의 돌풍은 준결승 상대 일본까지 당황시켰습니다. 4회 선발 사사키 로키가 우리아스에게 석점 홈런을 맞으며 끌려갔고 5회 만루 기회에서는 좌익수 아루사레나의 결정적인 수비에 막혔습니다. 일본은 요시다의 석점 홈런으로 7회 겨우 동점을 만들었지만 곧바로 다시 리드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5대4 일본이 한 점 뒤진 채 맞이한 9회 말 선두타자는 오타니였습니다. 작심한 듯 초구를 받아친 오타니는 헬멧까지 벗어던지며 2루로 내달렸고 일본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주자 1, 2루 타석에는 이번 대회 1할 타자인 일본 리그 홈런왕 무라카미가 섰습니다. 앞선 타석 삼진 3개로 침묵했던 방망이는 가장 극적인 순간 결정적인 한 방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오타니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역전주자까지 들어오면서 무라카미의 끝내기 일본이 결승으로 갑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끝내기 역전 2루타에 선수들은 그라운드로 뛰쳐나와 환호했고 무라카미는 짜릿한 얼음물 세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대역전 드라마를 쓰며 14년 만에 WBC 결승에 진출한 일본. 이제 오타니의 동료 마이크 트라웃이 이끄는 미국과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을 펼칩니다. KBS 뉴스 호솔지입니다. 오늘 WBC 결승전은 오후 4시에 펼쳐집니다. 오후 4시에 미국과 일본 간의 WBC 결승전이 펼쳐지고요. 이 경기는 팍스 스포츠 1 케이블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손흥민이 한국 축구대표팀에 합류해서 신임 클린스만 감독과 훈련을 함께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토트넘의 후배이기도 한 손흥민을 한국 대표팀 주장으로 선임하면서 든든한 신뢰를 보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익숙한 대표팀 소집이지만 이번 훈련은 손흥민에게도 특별합니다. 클린스만 신임 감독과의 첫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손흥민과 클린스만 감독의 인연은 각별합니다. 클린스만은 손흥민이 축구선수로 성장기를 보낸 독일 출신일 뿐 아니라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대선배기도 합니다. 되게 특별하죠. 저희 구단에서도 감독님을 선수 때 보신 분들도 있고 또 구단에서도 참 너무 좋은 분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클린스만은 1990년대 중반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으로 이적해 첫 시즌에만 29골을 터뜨리며 간판 스트라이커로 활약했습니다. 취임 기자회견에선 3골을 내주면 4골을 넣는 공격 축구를 강조했는데 손흥민도 화답했습니다. 공격적인 축구 또 화끈한 축구를 하시겠다고 했으니 또 저희가 선수들이 잘 맞춰서 감독님이 원하시는 또 공격적인 축구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은 또다시 주장으로 선임됐는데 독일어와 영어가 능통한 만큼 활발한 소통으로 팀을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1차 목표는 내년 1월 카타르에서 열리는 아시안컵 우승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대한민국에 가지고 오지 못한 트로피를 가지고 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승컵은 공짜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럽파 선수들이 모두 합류한 클린스만호는 월드컵 16강을 일군 최정예 멤버로 훈련에 돌입합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2023년 3월 21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죠. 오늘 빗길 안전운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금요일에 맥도날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날드에서 만나보세요.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공동 제공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